안녕하세요. 본 혈기도 오디오 비디오북은 혈기도 홈페이지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로 눈으로 글을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좀 더 이해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기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서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혈기도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좀 더 활력있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기도는 제게 지금까지 15년 이상 해온 여러가지 다양한 국내외의 수련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 삶의 축이 되고 있기에 이렇게 참으로 좋은 혈기도를 같이 공유하고자 본 오디오 비디오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혈기도의 마크는 가운데는 붉은 점, 그리고 양 이전의 것, 그리고 대우주 중심이고 나를 의미합니다. 바깥에 있는 원은 대우주를 곧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주도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에너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나 소립자도 하나의 작은 에너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체 역시도 세포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구멍과 에너지, 즉 혈과 기는 인체의 소립자에서 거대한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존재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곧 구멍입니다. 우리의 선인들이 이러한 고찰 끝에 혈기도라는 이름과 그 원리에 입각한 수련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체에는 눈, 코, 입 등 그 외의 피부에 무수히 많은 혈, 그리고 숨구멍들이 있고요. 이를 혈기도에서는 구멍이라고 하는데 혈기도 행공법은 전신에 있는 구멍들을 잘 다스려서 막히지 않고 항상 에너지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련법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혈의 숫자가 많고요. 순환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고 건강합니다. 계속 움직여도.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즉 이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죠. 특히 이제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몸에 쉰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몸이 순환이 안 되고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무엇일까요? 나는 곧 즉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혈기도는 사람의 몸을 바꾸는 행공입니다. 혈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팔자가 바뀐다고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마음도 편안해짐으로써 성격도 밝아지게 됩니다. 즉 하는 일에 의욕도 생기고 그 결과로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혈기도 행공입니다. 그래서 혈기도를 한 3개월 정도를 쭉 꾸준히 하시게 되면 몸이 바뀌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껴질 수가 있게 되고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일단 기혈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서 그리고 하는 일에 의욕도 생기고 내 운명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곧 혈기도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 즉 세포수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세포의 크기도 커지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늘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비록 몸의 크기는 작지만 어른보다 세포가 어른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그리고 혈문이 많으면서 우주에 있는 에너지와 교류를 하면서 세포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몸은 더 왕성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기도 수련은 헬스에서부터 하는 근력 운동처럼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수, 즉 혈문을 늘려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몸의 근본적인 세포 단위에서부터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나이 40대, 50대 또는 60대라도 세포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기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각자의 세포 숫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척추가 바로 서고 척추가 차야지 우리의 건강이 바로 되게 됩니다. 척추가 바로 서고 척수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척추와 그리고 척수의 힘입니다. 척수가 우리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유지시켜줍니다.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혈기도는 현대인들의 무절제한 생활, 과식하고 포금하고 또 지나치게 무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한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변형된 척추를 바로잡고 그리고 또 척추 안에 있는 고갈되어 있는 척수를 새로 채워주는 수련 방법으로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세포는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는 죽는 날까지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 과거에서 사고당한 것에 대해서 몸은 세포의 단위에서부터 기억을 합니다. 회원 한 사람은요, 수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비 오거나 몸이 안 좋으면 고관절이나 대퇴부 쪽이 시리고 아프곤 해서 병원을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혈기도를 하면서부터는 특히 발목 돌리기 행동을 하면 사고당한 자리가 그 자리에 불편함이 느껴지다가 서서히 풀어지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비가 오고 그래도 기존에 아팠던 고관절 그리고 이 골반 쪽이 아팠던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상으로는 치료가 된 것 같지만 그리고 평상시 통증이 없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아직도 그 문제는 잠재되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잠재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병이 그 근본 뿌리 세포 단위에서부터 치유가 되고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증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몸이 개선되는 좋은 신호라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세포의 개수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지금 알기 위해서는 그 DNA 검사, 즉 DNA 애널리시스라는 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고 내가 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내가 타고난 그 어떤 근본적인 DNA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의학적으로요.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사멸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즉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10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세포가 바뀌어서 실제로는 100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포로 이루어진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황골탈태라는 말도 이런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하물며 1년 365일이 지나면 1년 전의 세포는 내 몸과 같은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새로 생기는 세포가 이전에보다 더 노화된 세포로 바뀌게 되고 몸은 결국 수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 노화가 되는 과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만 뭐든지 꾸준히 하게 되면은 즉 그 몸에서 남자의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00일이 거치면은 다시 다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의 적혈구도 보통 90일에서 110일이 되면 다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이래서 100일 기도라는 게 몸의 모든 세포가 100일 만에 한 번씩 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100일만 내가 습관을 들이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혈기도도 한번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100일 동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3개월 과정을 수련을 하도록 했을 때 혈기도 수련을 받아주게 됩니다. 즉 몸의 세포가 한 번을 바뀌어야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기도 수련은 하게 되면 반대로 새로 생기는 세포는 더욱 적게 만들어서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원리로 노화를 막고 건강을 찾는 원리를 기반합니다. 몸의 건강은 이런 세포 단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바뀌거나 건강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혈기도 수련은 이처럼 한 달은 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권하는 이유가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5번째, 경추와 요추의
중요성. 경추는 직립하는 인간이 머리를 지탱하는 관계로 가장 많은 부하를 받는 단위로 당연히 가장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모든 질병 중에서 디스크로 병원을 내원한 사람이 1위입니다. 경추가 안 좋으면 목 디스크만을 생각하지만 경추라는 것은 이 목 뒤에 있는 이 척추 부분입니다. 경추가 각 장기로 신호를 보내는 척수와 연관되어 있어서 다른 많은 건강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갑상선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은 혈기도에서는 경추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경추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삶의 질의 개선 측면에서도 비중이 아주 큽니다. 또한 경추가 안 좋으면 요추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반대로 허리가 아프다면 경추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요추, 즉 이 허리에 있는 척추 부분은 한옥에서는 대들보에 해당하는 우리의 인체를 지탱해주는 핵심 부위, 요추 부위가 바로서야 대퇴부, 즉 이 골반 부위가 건강하고 바르게 걸을 수가 있고 다리 및 하체의 건강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이 대들보가. 그래서 요추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 척추 부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은 노화를 방지하려면 세포는 계속 바뀌게 되므로 좋은 세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 그 척추와 척추 안에 있는 척수입니다. 척추를 제자리에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대의학적으로도 경추와 요추를 포함한 척추가 바르고 튼튼하면 각 장기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 및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서 자연적으로 모든 장기가 건강해지고 몸의 순환도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퇴부와 골반의 중요성을 보면 나이가 들면 점차로 걸음을 옆으로 걷게 되고 신발바닥을 보면 뒤쪽 굽시 바깥쪽으로 많이 닳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골반, 즉 고관절이 벌어져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죠. 건강한 젊은이의 걸음을 보면 즉 모델들이 걷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질병들은 치료를 하면 어느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반이 무너져가는 질병은 즉 증상은 치료가 쉽지 않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 골반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리가 골반을 잘 지탱하고 있고 또 골반이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척추가 바르게 되고 이것이 건강의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혈기도는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체의 세포는 대부분 100일을 주기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재생산은 각 세포에 공급되는 생명의 에너지, 즉 산소와 영양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물질과 에너지로 영위합니다. 우리가 한 끼를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듯이 이렇게 몸의 모든 세포가 즉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그런데 만약 기혈, 즉 이 생명 에너지의 통로가 객기로 막혀 있다면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기혈은 모세혈관보다 더 작은 에너지 통로로 모세혈관이 닿지 않는 부분에 모든 세포까지 천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호흡과 몸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즉 호흡과 몸의 움직임이 조화를 못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기혈에 불필요한 객기가 차게 되고요. 또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냥 편안한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생활습관이 이러한 객기를 순환시켜서 배출해지지 않기 때문에 즉 몸에 있는 그 객기가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질과 결합하고 탁기로 변해서 비만이나 성인병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탁기가 기혈 속에 쌓이게 되면 모세혈관이 닿지 않는 부분의 세포들은 조직의 노화도 일어나게 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조직의 노화는 세포의 대사작용을 더욱 더디게 해서 결국 극독소들이 혈관을 타 장기의 조직 속이나 혈관 내 혹은 관절 속에 쌓이게 되어 그 결과 심각한 질병인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 성인병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취약한 세포의 유전자 질소를 파괴시켜서 급기야는 암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지네틱 애널리시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요, 내가 암이 얼마나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암에 면역 기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의 세포를 차원에서부터 바뀌어주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미리미리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지만 않고 만약 야생동물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간다면 몸의 기혈이 막히는 일은 없고 몸의 기혈순환도 원활하게 될 것인데요.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신체 여러 부분에 경락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순환이 되는 통로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척추나 팔다리의 관절 근육들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원활히 순환된다면 해당 장기 역시 활발한 기혈순환과 혈액순환까지도 원활해지고 몸은 그냥 건강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기혈순환은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순환 체제로서 만약 기혈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혈액순환의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혈순환만 왕성하다면 혈액순환은 장애를 받는 일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결과 세포에 천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나 노화는 자연히 미리 예방이 되며 인간은 타고난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혈기도 관점입니다. 혈기도 행공법을 수련하면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몸의 순수한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어린 시절에 누렸던 몸의 건강도 다시 찾게 되고 또한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밤에 잠을 자도 또 꿈도 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몸이 일단 편안하니까요. 혈기도와 뼈의 건강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요.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사소한 충격에도 뼈를 다치기가 쉽죠. 특히 다이어트와 패스트푸드 영향으로 이전에는 비해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서요. 심지어는 20대임에도 40대, 50대처럼 골밀도가 약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60대 여자 회원 한 분은 혈기도를 배운 다음 골밀도 검사에서 기존에는 골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골다공증이 있었던 사람이 20대 여성의 정상 수치로 개선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혈기도 행공은 비록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지 지금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이론으로 보아도 뼈는 적당한 자극, 중력, 힘이 가해져야 튼튼해진다고 보는데요. 뼈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뼈를 붙잡고 있는 힘줄, 코어 근육을 잡아당기고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바로 혈기도 행공 동작을 통해 하는 작업이 바로 뼈와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튼튼히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는 그 호흡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혈기도 수행을 할 때 나오게 되는 수행 동작들입니다. 즉, 구령을 볼 때 지는 호흡을 내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라는 구령, 단전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길게 내쉬어주고요. 천, 들이쉬는 호흡이고요. 숨을 들이쉬라는 것이고, 단전까지 쭉 들이마셔줍니다. 탈기법. 우리 몸의 각각 구멍들이 객기나 탁기에 의해서 막히지 않고 호흡을 병행한 행공법으로 특히 날숨의 순간에 온몸에 있는 필요없는 객기들을 뺨으로써 몸의 기운이 가볍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탈이란 글자는 가벼운 탈로 탈기법을 자주 해주게 되면 몸에 잡된 기운, 객기를 빼줘서 어린아이처럼 몸이 부드럽고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객기라는 것은 인체의 모든 관절과 근육 각 구석에 일어나는 운동 후에 남아있는 잔여 에너지들 그리고 불필요한 기운들로 천기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데 이것이 몸이 무겁고 필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몸의 구석구석에 천기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기혈이 열려 있다면 이러한 객기들을 모두 배출할 수가 있고 탁기라는 건요. 객기가 오래된 것이 뭉쳐지면 탁기가 되고 이것이 곧 많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또 세포에 좋은 기운,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 객기가 쌓여서 천기가, 즉 생기가 공급되면서 통로가 차단되고 또 이렇게 오래된 객기가 탁기로 뭉쳐져서 이게 이제 질병이 바로 되기 직전까지 되면 그곳에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신체의 각 부위에 객기가 쌓이게 되면 탁기로 인해 독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노인한테 이렇게 쉰내가 나는 것들이 몸에서 탁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생수련법. 탈기법을 통해 객기를 배출한 뒤에 청량하고 신선한 기운인 천기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아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양생수련법. 지금 나이가 2016년 8순이 넘으신 우열 선생님 또한 소년의 몸처럼 몸이 원활하신 것이 바로 이 양생수련법 때문입니다. 방가부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반다리인데요. 남자는 왼쪽 다리를 아래로 하고 그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앉는 자세를 하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를 아래로 놓고 왼쪽을 위로 해서 남자 반대로 앉는 것이 혈기도 행공의 예비공을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결과부자. 남자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가로질러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앉는 자세입니다. 즉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그게 결과부자입니다. 단전. 배꼽에서부터 아래로 3촌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름 4촌의 원을 그릴 때 원 내부를 말합니다. 즉 이렇게 배꼽으로부터 3촌, 즉 촌이라는 검지손가락의 첫째와 둘째마다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즉 몸에, 쉽게 말했을 때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원이 곧 단전입니다. 몸의 중심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그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몸의 씨앗인 거죠. 혈기도 행공의 원리를 보면요. 호흡의 원리는, 호흡은 우주의 무한하게 있는 천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악이화하는 과정입니다. 혈기도 수행이 다른 수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호흡에 있습니다. 특히 억지로 숨을 참는 것은 지식인데요. 지식을 하지 않고 상기가 되는 것 등의 부작용 등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숨을 참지 않아야 됩니다. 혈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호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동작이 따라가는 선호흡 후 동작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처음부터 너무 또 호흡에 집중을 하면, 의식을 하면 행공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가 동작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호흡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혈기도 수련은 탈기, 힘 빼기 온몸의 이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는 것을 몸에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은 처음에 하는 토호흡을 제외하고는 고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세요. 혈기도 행공의 두 번째 원리는 바르게 앉는 것입니다. 호흡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증상이 생기면 물리치료도 받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일을 할 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세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잘못된 자세로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의 물리치료나 추나요법, 한약 등을 먹어서 증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 척추측만 등이 척추의 측만증으로 척추가 휘거나 비틀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운동시간의 부족과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데서 그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앉을 때 요추를 착 당겨서요, 앞으로 밀어넣고 앉아야 가슴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소파에 앉을 때도, 의자에 앉을 때도 요추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앉을 때 방석을 너무 이렇게 두껍게 깔고 앉으면 허리가 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딱한 맨바닥이 좋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소파가 허리를 상하게 합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쫙 펴고, 가슴은 척추 단전이 일자로 곧게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도록 합니다. 항상 가슴을 쫙 펴고 요추를 앞으로 미는 기분으로 위치시키며 그 위에 척추가 반드시 자리를 잡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백회와 회음이 일치해야 호흡이 잘 됩니다. 항상 요추가 흉추를 받치고 허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되도록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기운을 써서 척추를 밀어넣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단전에 은은하게 힘을 주고 가슴을 펴면 허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가슴을 펴면 요추에 데미지를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전에 힘이 들어가서 허리를 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슴을 편다는 것은 요추를 바로 세우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가슴이 오므라질 때 등이 앞으로 굽어 있으면 기운이 등으로 가고 50개원으로서 어깨가 그렇게 엄청난 통증을 오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해서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즉 앉을 때 즉 요추를 당겨서 앞으로 밀어놓고 가슴이 열리게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엉덩이 부분을 앉을 때요.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산처럼 이 W자형이 아니라 둥근 원이 되도록, 즉 항문을 이렇게 조여주고 앉아야 됩니다. 즉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푹신하게 두텁게 앉아야 됩니다. 즉 엉덩이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W자처럼 항문이 이렇게 닿게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새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회음 부분으로 기운이 새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조여줄 수 있도록 항상 딱 앉을 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딱 그 둥글게 두텁게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몸의 기운이 새나가지가 않고 또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편안하고 호흡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두텁게 앉고, 그리고 요추를 앞으로 당겨서 앉도록 하세요. 등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어깨도 뒤로 젖혀지는 느낌으로 쭉 펴서 손을 뒤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흉추 부위가 뒤로 굽어져 나오지 않고 좌우로 견갑골이 서로 모여 만나는 기분으로 하면 바른 자세가 됩니다. 발목이 완전히 다 풀려야 방가부자를 제대로 앉을 수 있게 되죠. 발목이 일직선이 되어 정강이끼리 일치되게 앉도록 하세요. 앉기 전에 발목 풀기를 항상 먼저 하세요. 노화가 되면 일어나고 앉을 때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즉 앉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노화가 되면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발이 막 저리다. 역시 이거 역시 운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혈순환이 안 됩니다. 언제라도 기운이 발끝으로 잘 가면 발이 저릴 수가 없죠. 운기가 되는 원리를 보면 온몸에 고르게 기운을 보내야 되는데, 운기가 되려면 혈문이 열려야 되고, 혈문이 열리고 늘어나면 혈액순환 역시 잘 되게 됩니다. 기운은 손끝, 발끝, 몸의 어디로든지 고르게 가야 합니다. 행공의 목적은 손끝, 발끝으로 기운을 보내 온몸이 원활히 순환이 되어 그 결과로 몸의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살기라는 것은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인데요. 불필요한 몸의 기운을 빼는 것입니다. 객기를 뺍니다. 몸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몸과 대화를 하세요. 몸에 물어보세요. 내 다리에 물어보고, 다리야 괜찮니? 내 위장에 물어보세요. 위장에 괜찮니? 몸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수련을 하세요. 혈기도 행공은 몸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머리로 궁리를 해서 잘하려고 몸을 더 굽히려고 힘을 쓰면 몸에 오히려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운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운동이 또 다른 노동이 되고 몸은 좋아지지 않고 반대로 골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개념만 이해하고 가이드만 해주고 나머지는 몸의 신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몸이 틀립니다. 내 몸과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이 틀립니다. 내 몸을 내가 이해하고 내 몸에 물어보세요. 스스로 너 몸 괜찮니? 지금 이렇게 수련하면 되겠니? 계속 물어보면서 하세요. 수시로 우리 몸의 반응을 내가 느끼면서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혈기도 행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몸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행공을 하면 나이가 50대, 60대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80세가 넘으신 우리 우열 선생님처럼 몸을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몸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이유가 몸과 대화를 하면서 수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비행공은 토호흡, 즉 내쉬는 호흡인데요. 본격적으로 수련하기를 앞서 가장 먼저 하는 호흡으로 지라는 구령에 맞춰서 숨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달게 하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으면서 내려가고, 반대로 몸이 올라올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하복부 주위에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힘이 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힘으로 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지그시 힘을 머리끝, 즉 백회로 밀면서 몸을 일으키면 됩니다. 후. 그래서 호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호흡인데요. 토호흡은 그냥 뱉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입을 벌린 채 몸이 앞으로 가면서 서서히 내뱉는 것입니다. 몸이 앞으로 가면서 몸 전체의 오장육부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객기를 전부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깊은 대장이나 소장 같은 장기에 쌓여있는 타키가 나오는 것이 토호흡입니다. 몸이 앞으로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숨이 내뱉어지는 개념입니다. 즉 입뿐이 아니라 몸 전체로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후 하고 내가 입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폐와 기관지에 있는 것만 내보내는 것이 됩니다. 즉 토호흡을 몇 번만 하면 흩어진 기운이 모이고 이렇게 내쉬는 숨에 의해서 몸을 비워줘야만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잘 안되고 짧지만 계속하는 내쉬는 호흡, 즉 호기에 따라서 이게 길어지게 되고 즉 오래 뱉어야 비로소 긴 들이쉬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좌폐와 우폐 그리고 기관지를 거쳐서 단전에까지 가는 호흡을 느끼면 숨이 길게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토호흡을 해보면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비공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토호흡을 하고 시작해야만 제대로 수련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심신이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만사를 제치고 천천히 토호흡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천천히 두세 번 토호흡을 해보면 몸이 이완되고 긴장도 풀리고 마음까지 탈기를 시켜서 새 기운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경험을 하게 되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아침 기상시와 저녁 잠들기 전에 꾸준히 토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깊이 잠을 자고 또 배설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있는 어떤 탁기를 쭉 내뱉어주는 게 토호흡이고요. 토호흡을 꼭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자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행공은요. 예배공은 혈기도행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주 에너지와 나와의 교감을 가져와서 우리의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면서 오장육부를 포함한 몸 전체의 순환을 위해서는 하는 행공입니다. 추운 한겨울이라도 예비공을 하게 되면요.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혈기도에서는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예비공을 먼저 해줌으로써 나중에 준비공이나 본공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해 줍니다. 많은 운동들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몸을 완전히 좀 풀어주는 준비할 수 있는 예비공과 같은 과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비공의 원리는 몸을 완전히 놔주고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예비공은 우리 몸에 원기를 주고 다음에 나올 준비공과 본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효과가 있죠. 예비공은 기를 온몸에 나눠주고 몸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는 최고의 행공으로서 제대로 하게 되면 건강은 물론 혈문이 열림으로써 오는 희열감까지 느낄 수가 있죠. 팔꿈치, 관절, 어깨, 견갑골 등이 탈기가 되어 근육과 관절의 긴장과 불필요한 객기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예비공이 끝나면 마치 여행을 하다가 깊은 잠이 들었다가 편안히 깨어나서 보니 새로운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예비공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공은 준비공, 본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주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와 나의 몸의 각 부분, 심지어 세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교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비공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기분이 상쾌해져야 되고요. 예비공이 끝났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것은 예비공 내가 잘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준비공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토호흡을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공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며 예비공 중에 특정한 행공이 잘 안 된다면 우리 몸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번 동작에서 허리를 돌리는 부분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신장의 기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인체의 노화는 말단부가 되는 즉 손끝과 발끝에서 옵니다. 인체의 노화는 말단부가 되는 손끝, 발끝에서부터 오죠. 자기의 노화 정도를 확인하려면 내가 손끝에 힘이 가는지 걸을 때 다리가 가볍게 걸을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공은 손을 쭉 펴주어서 손끝에 기운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또한 손을 내릴 때 손에 힘을 빼는 과정을 반복해 줌으로써 우리의 몸에 있는 온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고 예비공을 열심히 할수록 저절로 손끝, 발끝까지 기운이 잘 가게 되고 온몸의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마음까지도 상쾌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노화가 손끝에 발끝에서 오게 되는데 이 손끝 발끝까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비공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예비공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더욱더 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청명법은 눈을 맑게 해주는 행공으로 예비공과 준비공 사이에 하게 되는데 수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했는데 70세가 되신 남자 회원님은 0.1이었던 시력이면은 거의 마이너스가 되기 전이죠, 완전히. 건강검진에서 1.0까지 확인되었고 60세가 넘은 회원님 역시도 눈이 좋아져서 기존에 끼고 있던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가 불편해지는 도수가 없는 일반 선글라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빠진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그 시력 같은 경우는 제도 0.2, 0.3 정도 됐는데 이게 1.2까지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다른 수련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눈이 좋아지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데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눈 좋아집니다. 1.2까지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청명법을 하면서 몸의 근본인 척추를 바로잡고 온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졌거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환갑이 지난 나이에서도 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행공과 본행공. 준비행공은 혈기도 수련 중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쓰지 않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근육과 관절이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내 몸이 내 것이 될 때 이는 세포가 바뀌면서 몸이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행공 중에 뻐근함을 느낄 때 이것을 몸이 보내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짜릿하고 뻐근할 때요. 아파야 혈문이 열리게 되고 다시 어린애와 같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아픔은 몸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공은 세포가 기억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포의 차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건강의 개선이 가속화됩니다. 아픔에는 끝이 있다. 몸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아픔에는 끝이 있어요. 계속 아프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몸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픔은 끝이 있고 몸과 타협하지 말도록 하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준비공에서도 호흡을 할 때도 숨이 차면 억지로 참지 말고 줌을 조금씩 내쉬고 다시 길게 마시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 되는데 지에서 내쉴 때마다 길게 내쉬다가 조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또 다시 조금 들여마시고 길게 내쉬고 하세요. 힘을 빼고 호흡을 내쉬며 억지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몸을 놔주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겠다고 생각으로 억지로 몸을 붙잡고 있으면 행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억지로 몸을 붙잡고 있지 말고요. 몸을 놔주셔야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즉 내 몸을 내려놓고 들여 마실 때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붙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놔야 되더라고요. 몸을 놓는 것. 이렇게 나이가 80이 되신 우열 선생님도 80 넘으셨지만 몸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회원님들도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이렇게 우열 선생님처럼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잘 하려고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앞서서 잘하려고 서두르거나 힘을 주어서 억지로 행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는 반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고 내쉬는 숨과 함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서 몸이 자연스럽게 막히고 물이 흐르듯이 해서 행공을 할 때 장기적으로 몸에 무리 없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에서처럼 남과 비교를 해서 아이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옵니다.
각자의 나이가 다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틀리고 몸의 유연성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즉 자기의 몸에 집중해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몸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나와 대화를 하면서 하세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남의 몸은 틀립니다. 내 몸에 맞춰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도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이 혈기도를 접해본 우리 혈기도 선배님들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빨리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면 중요합니다. 준비공 중에 다리 벌리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척추와 고관절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다리 벌리기가 안 되면 몸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몸에 객기들이 쌓여 있어서 이러한 몸에 힘을 빼고 탈기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바꿀 때 인위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쪽에 기운이 가면서 뒤쪽의 다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볼 때도요. 그냥 TV 보느니 거실에 앉아가지고 몸을 쭉 이렇게 이완을 하면서 보시면은 몸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0.2, 0.3 이렇게 나빠졌다도 1.2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시간 될 때마다 TV 보든 뭘 할 때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하게 되면 금방 몸이 엄청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고 조금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90도 벌리기 할 때 몸을 숙일 때도 역시 힘을 주지 말고 반대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머리로부터가 아니라 몸을 밀듯이 서서히 아랫배 부위서부터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위를 먹거나 술을 많이 먹으면 긴장이 풀려서 날을 놓게 되고 몸이 유연해지는 느낌을 경험한 것들이 있으셨죠. 이 동작을 수시로 반복하면 몸이 유연해지면 물론 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0도 벌리기 할 때 옆으로 굽힐 때 잘 안 되는 것은 대퇴가 아직 덜 풀려서 잘 안 들어가는 것이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자, 이제 본 행동입니다. 첫 번째, 목을 푸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경추는 5에서 6kg 정도 이상 되는 무거운 머리를 하루 종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추 부위는 항상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므로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커지죠. 경추가 C자의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은 머리에 힘을 잘 분산하려는 이유입니다. 즉, 이 몸의 해부도를 보시면은 이 목 바로 밑에 있는 경추가 C자형으로 이렇게 딱 스프링처럼 모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C자형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몸을 가장 잘 긴장되고 또 굳는 부위가 목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디스크, 갑상선 문제도 경추와 관계가 있고요. 따라서 목이 편안해지고 풀려지려면 많은 문제에서 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충분히 예비공을 한 후에 이 행동을 꾸준히 하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디스크 등 경추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긴장을 풀고 목을 놓아주는,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허리 돌리기와 허리 강화 행동. 이 행동은 요추 돌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추, 허리뼈, 척추 부분. 요추는 척추의 가장 밑부분으로부터 그 밑으로 골반과 하체를 두고 있죠. 따라서 요추의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골반, 무릎, 발목까지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요추가 즉 골반과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도. 허리 돌리기를 할 때는 머리는 정면에 딱 놓고 손으로 억지로 허리를 밀거나 어깨가 회전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허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몸에 힘을 다 빼야지 비로소 요추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밀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옆으로 젖혀지지 않고 어깨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즉 다른 부위는 위치를 고정한 채로 요추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도에 꽂힌 허리 굽히기 행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현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이 1위입니다. 가장 허리 문제로 즉 척추 문제로 문제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허리 굽히기는 혈기도만의 독보적인 행동으로 골반 대추부, 우리 생명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척추와 척수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몸의 근본이 이루는 큰 줄기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오장육부도 비로소 건강할 수가 있고,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건강은 기대하지 어렵죠. 허리 굽히기는 척수를 맑게 하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살 한 살 들면서 허리가 굳어지고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고 바른 자세로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행동을 꾸준히 해주면 다리에 걸을 때는 힘이 생기고 골반과 척추도 바르게 되고 정추나 요추, 대퇴와 골반의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우리들이 자고 일어나서 몸이 부드럽지 않다면 척추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행동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고 몸이 뻣뻣해지고 운기가 되질 않고, 이때 늙으면서 척추 안엔 뇌 척수액이 고갈되면서 소위 말하면 뇌 척수액이 고갈되면 치매까지도 오게 됩니다. 허리 굽히기를 열심히 해서 신선한 척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러한 재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디스크가 생겨서 수술을 받고 잘 걷지 못했던 분 역시도 혈기도를 접하고 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도 혈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받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일단은 혈기도를 해보시고 받도록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여러분이 수술 날짜까지 받고 혈기도 행동을 하고 나서 디스크가 치료가 된 경우를 3번 이상을 봤습니다. 즉 정말 심각하고 너무 통증이 와도 혈기도 행동을 하게 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혈기도 행동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하게 됩니다. 마무리 행동, 마무리 호흡이라고도 하며 모든 행동은 호흡을 마무리, 즉 바르게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예비공처럼 들숨이 먼저입니다. 전 할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양손을 벌리고 있을 때 손끝으로 기운이 가고, 지 할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팔이 탈기가 되면서 엄지손가락이 배꼽 안으로 닿고 나머지는 손가락이 단전에 위치하며 그곳으로 기운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원리입니다. 중간에 행동을 마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떠날 때도 반드시 마무리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필요할 때 목욕 후에도 하면 기운이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혈기도 수련법의 특징을 보면요. 인체의 기둥은 요추 5마디이며 마치 건물의 H빔과 같은 철근 구조로 무너지지 않게 지탱되고, 옛날 한옥에 보면 석가래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처럼 내 몸의 요추가 굳어지기 시작하며 무너지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대퇴 무릎도 망가지게 됩니다. 인공관절로 대체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인공관절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직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추 5마디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혈기도는 이러한 요추 5마디의 건강에 집중함으로써 근원적으로 건강을 개선해주고 인체의 활력을 찾아주어 노화를 막는 과학적인 운동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 겉에 보이는 그냥 근육들은, 우락부락한 근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고 가는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큰 덩어리의 근육들은 조금 기구 운동을 게을리하면 정말 프로 헬스를 하는 사람들로 금방 소실이 되고 금방 없어지지만, 더욱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기구를 이용한 헬스 운동, 특히 상체만 운동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부작용을 스포츠학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헬스 운동 대신에 코어 운동을 중요시하죠. 몸의 중심 부분 운동, 즉 혈기도와 같은 운동입니다. 반면에 혈기도에서 주는 명주실과 같은 잔 근육을 서서히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부작용 없이 척추를 강화해주고 몸의 균형 및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가져다 주어 건강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모든 운동은 그냥 힘을 써서 열심히만 하면, 잘못하면 단순한 노동이 될 수가 있지만, 혈기도에서 말하는 행동, 즉 이것은 운동은 몸에 있는 모든 기운, 즉 나쁜 기운, 탈기는 시켜주고요. 객기를 탈기시켜주고 이완시켜서 새로운 맑은 천기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일,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써서 나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실기, 즉 몸의 기운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힘을 써서 운동을 할 때 그것은 우리 몸을 득보다는 해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호흡, 즉 이완시키는 호흡과 몸의 긴장을 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몸을 놓아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혈기도 행공은 몸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억지로 머리로 궁리를 해서 잘하려고 더 몸을 굽히려고 용을 써서 많은 것을 몸에 무리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막 억지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머리로는 개념만 이해하고 가이드만 해주고 몸의 신호에 따라서 몸과 대화를 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세요. 행공을 하세요. 그래서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몸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혈기도 행공입니다. 혈기도는 스포츠 생리학과 해부학 등 현대 이론에 맞는 과학적인 운동으로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수년 이상의 장기로 꾸준히 다니는 것은 운동의 효과를 직접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기도 행공은 3년, 4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련하실 때 20명, 30명 빼곡히 앉아서 수련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혈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수련하면 건강 유지는 물론 체형의 변화, 살이 빠지고 몸매가 좋아지는 효과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S그룹에 제가 볼 때 삼성그룹인데요. 이모 회장님은 주치의를 하셨고 또 삼성 서울병원의 과정까지 여기만 이 회원님 역시도 15년 이상의 꾸준히 수련을 한 결과 70대인 지금도 20대의 몸 건강과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리고 또한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해부학을 전공했던 의사, 약사님들 역시도 즉 의료인들도 수련을 하는 것을 보아도 직접 간접적으로 수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기도 행공은 즉 교수님들, 의사, 약사분들도 많이 수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아니까요. 이거는 약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요.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인체의 세포는 뼈의 석회질을 몇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백일주기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재생산은 각 세포에 공급되는 생명의 에너지, 즉 산소와 영양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물질과 에너지 영위로 인해 기혈, 생명 에너지의 통로를 열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행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기도 행공은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처럼 10번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내 몸으로 느껴서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몸이 편안해지고 몸에 쓸데없는 객기가 빠지고 몸이 정말 편안해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평화로움을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혈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한 번 해서 내가 느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혈기도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